안녕하세요. 네, 오정연의 트래블 메이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그 트래블 메이커, 그러니까 여행에 관련된 얘기들을 앞으로 쭉 나눠볼 텐데, 저는 진행자 방송인 오정연이고요. 오늘 제 옆에 나와주신 이런 선 굵은 미남분 누구신지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탐험가 문경수라고 하고요. 이제 그 지구의 탐험가다 보니까 네. 지난 10년 넘게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을 하다가 마지막 종착지로 제주도에 연착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이분이 네. 되게 익숙하시죠, 얼굴이. 그 TV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저는 그 소리의 민박에서 네, 그랬죠. 뵀었어요. 네. 저희가 늘 여행 책 한 권을 갖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 문경수의 제주 과학 탐험 해갖고 이거 읽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야? 네, 잘 몰랐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네. 근데 방송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갖고 강연하시는 것도 막 네. 채널 돌리다가 본 것 그렇죠. 같고, 네. 탐험가라고 하셨는데 네. 국내 유일의 탐험가 수식어가 많더라고요. 네. 그 사실 그 네. 탐험가라는 직업은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안 익숙해요. 안 익숙한가요? 네. 탐험가 어디 본 적 있어요? 네, 일단 한 우리 명이라도? 우리 어린 시절에 또 뭐 탐험가들을 많이 꿈꾸고 막 그러니까 네. 그나마 탐험가 분들은 좀 많으신데 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 탐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희소성이 있는 거죠. 진짜 우리나라에 한 명? 사실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는 좀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네. 좀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나사에서 또 인정하신 분이라는 수식어도 있고. 네. 그거는 조금 부끄럽지만 네. 같이 탐험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하고. 나사에서 같이. 네. 자, 이 책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네. 제주 과학 탐험이에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네. 제주로 정착을 해서 연구를 하고 네. 또 탐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왜 그 종착점이 제주인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지난 10년 넘게 이제 외국을 주로 탐험을 많이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탐험이라고 그러면 네. 뭐 그랜드 캐년에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맞아. 웅장한 그런 외국의 자연들을 좀 되게 동경을 했었는데요. 스케일 크고 막.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 탐험을 다니다 보니까 외국 과학자들이랑 탐험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늘 물어보는 질문이 너 제주 가반? 너 제주 가반? 진짜. 네. 그분들이 물론 제주 방어. 제주도 자지만 네. 제주도 제주 가봤냐? 가봤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사실 제주에 대한 이런 과학적 사실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얘기를 했죠. 나는 거기 많이 가봤고 당신이 제주도에 여행을 오면 네. 무조건 중문 관광단지 가라. 진짜. 여기 가면 맛집, 카페, 찜질방, 호텔 다 있으니까 어떡해. 그냥 모든 게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그랬더니 이 과학자들이 네. 저를 정말 그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중문하면 그냥 모든 분들이 그냥 거의 많은 분들이 가서 그렇죠. 네. 정말 관광하고 그렇죠. 오는 곳이잖아요. 네. 편의 시설도 그렇죠. 잘 돼 있고. 네. 자, 그런데 그 외국 과학자들이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네. 야, 너 참 희한한 놈이다. 야, 너는 왜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보물섬이 있는데 왜 여기를 탐험 안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만 싸돌아다니냐는 거였어요. 그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친해지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나보다 싶었는데 네. 어딜 가든지 간에 꼭 한두 명의 과학자가 음.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약간 창피해서 네. 제가 한 12, 13년 전에 제주도랑 만들어진 과정이 비슷한 네.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네. 하와이로 탐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비가일랜드? 그렇죠. 비가일랜드 가시면 저 읽었어요. 그렇죠. 네. 네. 거기 가면은 뭐 아직도 용암이 흘러내리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그 화산 옆에 있는 화산 연구소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네. 이 8순위 넘으신 노 화산학자분이 네.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하시던가요?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 제주도 한 번만 가볼 수 있으면 오. 내가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아니, 그 얘기 듣고 되게 네. 저는 그냥 한국인으로서 왠지 뿌듯하고. 그렇죠. 저도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뿌듯하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아니 사실 뭐 우리가 제주도를 뭐 이렇게 여행으로 가지만 네. 대충 좀 알잖아요. 알죠. 오름이 있고 뭐 분화구고 뭐 알긴 아는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제주도를 오고 싶어 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것도 네. 그 큰 제주도보다 몇십 배 큰 10배 빅 아일랜드에 이상 큰, 네. 있는 분이 그러니까요. 10배. 네. 왜 그랬을까요? 아, 그래서 여쭤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제주도랑 하와이가 네. 형제섬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 형성 과정도 비슷하지만 이 한라산을 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네. 마치 방패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아.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화산을 방패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화산의 경사가 완만해지려면 용암의 성분이 요플레처럼 묽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만 넓게 흐르면서 굳어지니까 네.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죠. 아. 네. 그렇죠. 형제섬 그런 의미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뭐였냐면 제주도 같은 화산섬은 육지랑 토양이나 지형 구조가 다릅니다. 네, 그 얘기는 육지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네. 제주에 갖다 옮겨 심으면 경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화산 지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어. 독특한 환경이 꾸려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네. 곶자왈입니다. 네. 곶자왈이. 네, 곶자왈은 화산 지형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네.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죠. 곶하고 자왈하고 네. 이게 뜻이 있죠. 따로. 그렇죠. 그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곶자왈이라고 이제 편하게 부르는데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곶과 자왈이라는 단어를 분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곶은 제주어로 숲이란 말이고, 숲. 자왈은 이렇게 나무와 넝쿨 따위가 어수선하게 엉켜 있는 아. 그런 땅을 자왈이라고 불렀죠. 아니 제가 네. 진짜 곶자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세요. 아, 근데 집 바로 옆에 곶자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동백동산. 제 책에 나옵니다. 여기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네, 네. 반가웠는데 저 제주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을 세 군데 뽑으라면 정말 그 중에 하나가 곶자왈, 그 곶자왈. 동백동산. 그렇죠.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름에 한여름에 정말 뜨거울 때 가도요. 전혀 안 더워요. 왜냐면 그 너무 우거진 네. 그 덩굴들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투과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빽빽하고 거기는 또 사려니 숲길 뭐 이런 네. 데보다 훨씬 좁고 음. 그래서 사람이 막 지나가면은 이렇게 사람도 많지도 않고 네. 나 혼자 진짜 이렇게 뭐 사색하게 되고 그렇죠. 생각이 진짜 맑아지고 거기 또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습지가 있죠. 습지구나. 네. 습지의 그 옆에 벤치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냥 동화 속의 그렇죠.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그 시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 네, 곶자리의 시원한 이유는 네. 나무가 우거져서 네.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네. 곶자리의 그 신비한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왜 그러냐면 네. 그 곶자리에 가보시면 느끼셨겠지만 네. 이 땅바닥에 네. 흙이 없습니다. 흙이 많지 않고 많지 않아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왜 네. 걸을 때 불편함을 못 느꼈지? 아마 그 탐방로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네. 불편한 게 없었고요. 그 양옆으로 보시면은 네. 땅바닥에 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용암이 흘렀던 땅이 굳어졌다가 이게 부서져서 이제 그 돌이 된 건데요. 근데 그 시원한 이유가 뭐냐면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용암 마그마 분출해갖고 네. 굳었는데 그게 네. 부서져서 돌이 된 거구나. 그렇죠. 네, 부서진 조각들이죠. 오. 네, 그래서 이 돌과 돌 틈 사이를 오. 제주 분들은 네. 돌이 숨쉬는 구멍이라고 그래서 네. 숨골이라고 부르는데, 네, 요 돌 틈 사이로 일단 차가운 공기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땅속 지열에 데펴져서 네. 조금 따뜻한 공기가 돼서 다시 순환이 돼요. 네, 그래서 이 곶자왈은 네. 연중 16도에서 18도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겨울에 가도 따뜻하죠. 그렇게 안 춥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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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식물이랑 북방 한계식물이 네. 거의 완벽하게 공존하는 숲이 바로 제주도 곶자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곶자왈은 야. 지구상의 제주도에만 있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아닌 거죠. 진짜 우리 지금 그런 좋은 곳에 데 사시는 지었다. 거죠. 네. 엄청난 곳에. 진짜 네. 이전에는 그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음. 모르고 예전에는 왜 중산간지방 네. 제주도에서는 뭐 그냥 줘도 안 갖는 땅이라고. 그렇죠. 옛날에 곶자리가 그랬죠. 네. 그랬다면서요. 왜냐면 네. 차도 많이 없던 시절이고 그렇죠. 좀 춥기도 하고 네. 바다랑 머니까 네. 뭐 생활하기 불편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곶자왈 정말 자연적으로 네. 가치가 뛰어난 곳이
있고 바로 옆에 거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주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허파 역할. 아. 네, 허파 역할을 하는 거죠. 되게 습하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또 동식물들이 또 다양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 환경에 맞게 네. 특히 고사리 종류가 되게 많이 있고, 아. 네. 고사리 저 진짜 많이 뜯어요. 아, 그렇죠.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여러분. 네. 제주도 가시면 진짜 봉지 들고 뭐 딴 것도 필요 없어요. 손으로 뜯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거죠. 네. 아, 이게 또 뭐야 치우쳐갖고 얘기. 네, 제가 좋아하는 데를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음. 책이 7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네. 비양도 얘기도 있고, 네. 뭐 오름 얘기 있고, 네. 검은 오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네. 비양도는 제가 못 가봤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비양도를 잘 모르시는데, 어. 일단 비양도는 네. 서쪽에 협재해수욕장 알죠? 알죠, 네, 알죠. 협재해수욕장에서 네.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아. 그 섬이 비양도입니다. 아니 비양도를 네. 얼마나 극찬하셨냐면 음. 책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탐험하기 가장 좋은 지역인 제주도에서 만약에 하루만 보낸다면 비양도를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보통 정혁 씨 뭐 제주에 여행을 간다 네. 그러면 몇 박 며칠을 많이 가시죠? 뭐 시간이 허락해 주는 네, 네. 대로 가지만 길게는 안 가죠. 그쵸? 그렇죠. 뭐 네, 일반 한 직장인분들이 뭐 이틀, 3일? 그렇죠. 2박 3일 뭐 3박 4일 가게 되는데 네. 이 2박 3일, 3박 4일 동안 많은 분들은 또 제주에 가시면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쵸. 뭐 맛집도 가야 되죠. 네. 뭐 셀카도 찍으러 가야 되죠. 네, 바다도 가야 되지. 바다도 가야 되고 그쵸.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수욕하고. 이 넓은 제주도를 다 둘러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비양도는 제주 본섬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걸어서 1시간 반이면 돌 수가 우와. 있는데 제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네. 다양한 화산 구조물들이나 네. 이런 식생들을 너무나 간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딱 반나절만이라도 시간을 남겨두시면은 네. 무조건 비양도에 가시라고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1시간 반이면 진짜 걸을만 하네요. 네, 그렇죠. 뺑 둘러서 그냥 걸으면 되니까. 경사도 막 이렇게 높지 경사도 않고. 없고요. 다만 이제 가운데 그 비양봉이라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아. 그 위에 올라가시는 거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네. 그 위에 올라가시면은 오. 또 포카리스비트 등대가 또 오. 이쁘게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사진 찍기도 좋으니까. 포토존이구나. 그렇죠. 아. 포토존 요거 여자분들은 특히 그렇죠. 꼭 짚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아, 네. 저는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네. 여기 호니토라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바다에서 솟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 해안가에 있는데요. 어. 이제 그 밀물썰물 따라서 이제 그 이 수위가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긴 한 건데, 네. 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화산이라고 그러면 이 오름 모양의 산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 용암이 분출할 당시에 네. 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네. 이렇게 굴뚝 모양으로도 화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굴뚝 모양의 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이제 여기 나와서 알았잖아요. 호니토라는 것도 난생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죠. 용암 굴뚝인데 네. 동네에 사시는 이장님도 네. 대장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거 몰랐다고. 저도 이제 그 같이 화산학자분들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네. 재미난 건 뭐냐면, 네. 이 호니토라는 이름이 되게 네. 약간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진짜? 이게 이제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어? 스페인 남부지방에 있는 피자 굽는 화덕의 이름이 호니토입니다. 아니, 왜 난데없는 스페인 용어가. 근데 그 화덕의 모양이 네. 이 굴뚝 모양의 용암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화산학자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저거 호니토 닮았네 이렇게 해서 호니토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과학적 용어가 돼버린 거죠. 그럼 진짜 역사 깊은 과학 용어예요? 그렇죠. 꽤 오래 쓰던 화산학 용어죠. 네. 진짜 여기 사시던 이장님이 이런 호니토를 알게 되고 원래 맨날 보고 자랐는데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장님이 그런 거 짚어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저 신기한 돌이네?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네, 사실 뭐 많은 또 화산학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다 이제 하는 거죠. 네, 아유. 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제주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네. 되는 게 이 책을 읽는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네.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가장 본인이 좀 집중해서 음.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쓴 데가 네. 어디예요?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제주도에 여러 번 갔었는데, 네. 몇 아무래도 번 가셨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네. 제주에 책을 쓰는 동안 한 60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헐. 네, 60번? 반년 정도에 60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반년 동안? 네. 봐도 모르겠으니까 뻔질나게 가서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 정말 뻔질나게 갔죠. 와. 네, 그리고 김포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네. 시간이 안 된다는 과학자분이 시간이 된다. 네. 그러면 다시 타고 또 내려가고 또 나가고. 네, 가서 들어야 되니까. 아, 네. 거의 뭐 투자를 하셨네요, 정말. 삶을. 이게 이제 언제 쓰신 거죠? 이게 작년 2월 달에 나왔죠. 효린의 민박 이후죠. 그렇죠. 네. 이후에 이제 네. 그 인기를 등에 업고. 그렇죠. 그래서 책을 계약하고 네, 네. 빨리 쓰려고 했는데 네. 정말 한 줄도 못 쓰겠더라고요. 왜요? 제주도가 너무 어려워서 아. 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때 네. 단순히 뭐 문화만 봐도 잘 안 보이고 네. 뭐 자연만 봐도 안 보이는데 특히나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형이랑 생태계랑 사람들의 문화가 교묘하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맞아요. 너무 잘 표면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네. 그 빅아일랜드도 네. 사람이 막 이렇게 많이 살진 않잖아요, 제주도처럼. 그렇죠. 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섬에 사람들이 이렇게 터전을 잡고 네. 곳곳에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아까 그 하와이 화산학자 할아버지가 네. 이제 그 과학자분이 마지막으로 제주에 오고 싶은 이유가 뭐였냐면 네. 이렇게 독특한 화산 지형을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네. 이 제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더라면 네. 내가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분 한번 모시고 오시죠. 근데 그게 벌써 12년 전이니까요. 그래요?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에이, 또 네. 건강하셔. 그때가 아마 바래야 돼. 83세인가 하셨을 너무, 네, 네. 안녕하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60번을 드나들면서 네. 본 제주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흥미가 갔던 그 네. 부분은 과연 뭔가요? 저는 단언코 만장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장굴. 네. 오. 만장굴 갔다 오셨나요? 혹시? 만장굴을 네. 아마 대학교 때 갔나?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 뭘 모르고 가니까 그렇죠. 그냥 시원하다 이러고 막 오지 크게 네. 기억에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네. 그 기억 속에 만장굴은 다 있을 겁니다. 뭐 아마도. 수학여행이나 뭐 여러 경로를 부끄럽네요, 통해서. 괜히 또.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네. 그 사실 만장굴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둠컴컴하고 네. 천장에서 막 물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여기 왜 온 거지 내가? 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만장굴이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만장굴에? 네, 만장굴. 오. 네, 일단 그 만장굴은 네. 그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은 네. 만장굴은 폭이 제일 넓은 구간이 18m 정도 돼요. 폭이? 네, 길이가 아니라? 네, 그리고 정말. 이 천장의 높이가 가장 높은 구간이 네. 23m 정도 됩니다. 진짜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만장굴이 만들 당시에 여기를 가득 메울 정도의 네. 용암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용암이 빠져나간 자국이 굳어지면 네. 그게 동굴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길이로만 쳐도 7.4km나 돼서 세계 최장 길이의 동굴에 네. 속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동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만장굴의 이런 가치, 네. 또 규모에도 많이 놀랐지만 네. 사실 보이지 않는 가치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만장굴을 발견한 네. 꼬마 탐험대의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고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꼬마 탐험대요? 네. 꼬마들이 거기 간 거예요? 네, 사실 그 이 만장굴은 해방 직후죠. 네. 1946년도 네, 무렵에 네. 제주 김영 초등학교에 네. 초임 교사를 부임하셨던 네. 부종유 선생님이랑 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30명이 오. 집신 신고 횃불 들고 들어가서 이 만장굴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우와.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제가 이제 지금은 그 홍화탐험대 어르신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네. 이제 생존자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봤더니 야, 그때 그 초등학생들이 다 이제 이제 나이 노숙장이 드시고, 되신 거죠. 네, 한 분 남아 계세요? 한 분 남아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더니 네. 이 부선생님이 네. 이제 그 고향이 제주셨는데 네. 진주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모교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해방 직후에 내 모교에 부임을 해서 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정규 교과 과목 외에 네. 특별 활동반을 3개를 만드십니다. 네. 자, 첫 번째가 해방된 조국의
과학 역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 과학반을 만들었습니다. 과학반. 네, 그리고 과학만큼 예술 활동도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음악반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탐험반을 탐험반? 만들었습니다. 아, 과학과는 또 다르게 탐험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직접 가는. 그렇죠, 가서 보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선생님이 또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 해방 직후에 네. 과학반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맨날 자습만 시킬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할 게 딱히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그 무렵에 일본에 몰래 밀항을 하셔갖고 일본에 가서 현미경을 구해오십니다. 그 선생님이요? 네, 아이들한테 야. 미지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음악반 아이들한테는 맨날 그 슈퍼스타 K 나가라고 노래만 시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딘가에 가서 네. 첼로를 구하셔다가 아이들한테 부르는 음악이 아니라 연주하는 음악 경험을 선사를 하신 거죠. 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아꼈던 이 탐험반 아이들한테는 네. 탐험을 하려면 체계적인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라산으로 전주훈련을 갔다 오십니다. 초등학생들. 헐. 그래서요? 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네. 이제 동굴에 들어갔는데 네. 꼬마 탐험대라고 해서 절대 얕보시면 안 돼요. 그 탐험대, 그러니까 과학반, 음악반, 탐험반 다 같이 간 거예요? 다 같이는 안 가고요. 네. 탐험반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네. 나머지 아이들은 그 입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첼로는요, 첼로는? 첼로반들은 아마 뭐 일부 관심 있는 친구도 많겠죠. 아, 첼로는 안 갖고 가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 꼬마 탐험대라고 재밌다. 해서 절대 얕보시면 안 되고요. 네. 나름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담력이 제일 좋은 아이들은 네. 맨 앞에서 횃불을 들고서 아. 길을 안내하는 네. 횃불반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횃불에 불을 붙이려면 네. 석유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덩치 좋은 아이들은 석유통을 들고 가는 보급반을 맡았습니다. 보급반. 네, 그리고 한 가지 반이 더 있었는데 네. 저는 이 반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네.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뭐예요? 왜냐면 뭐예요? 마지막에 그 출구를 못 찾았어요. 그래도 이 출구를 찾을 때는 동네 주민들이 모두 동원이 돼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거기서 빛이 비치니까 네. 네, 와, 이런 거 진짜 어디 책에서도 못 보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동굴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집신 신고 횃불 들고 들어가서 밝히는 경우는 거의 최초라는 거죠. 와, 진짜 박수 쳐드리고 네. 싶다. 네, 박수 두 쳐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그렇죠. 네.